정도 단독단행만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팬 여러분. 마방 주식회사 발상이다. 저는 한대건입니다.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경마 한 달 음담 패설 방송을 출발하겠습니다. 경주리 1000m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5번만 3경주입니다. 아마 킹선이 이번 빅배터의 충만감이에요. 저는 이견 없습니다. 8번은 그냥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헤이브로 드래머는 기본적인 걸음은 있습니다. 8번을 놓고 11번, 12번. 직소두관 12번만 헤이드리머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4경주 출발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번 레이징 엔젤은 경쟁력이 없는 맛이 아닙니다. 10번은 리치루즈가 마피를 거는 더 나아졌기 때문에 10번을 놓고 10번 놓고 2번. 그 다음에 투고 왕권이고요. 2번 베이징 엔젤과 10번 리치룰즈 드래곤. 경주거리 1800m 스포츠 경향배 로드티즈와 챔피언십. 10경주입니다. 오마 썬더라이트도 5천 만에 상대가 좀 약해졌어요. 실버 울트라로켓은 그런 영향이 해결됐기 때문에 11 놓고 5번, 8번, 9번. 5번 11번으로 바뀝니다. 5번 11번 13번. 올해 벌써 마지막 주간. 서울 경마는 얼마 경마죠? 부산은 하루가 더 남았는데 6월달까지도 5월 상금으로 줄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의외로 출전 수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YTN배 대상경주가 있죠. 일요일날. 서울을 대표하는 청담도끼, 부산을 대표하는 뉴 레전드가 한판 멋진 승부를 펼쳐지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을지는. 요즘 뭐 대상경주가 의외의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청담도끼가 부러지네, 뭐 뉴 레전드가 부러지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일요일 경마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기침하고 지랄이야, 그죠? 광고는 보셨을 것 같고 뭘 자랑할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요즘 기억력이 너무 딸려갖고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근데 뭐 흡족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서 제가 뻔뻔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했고요. 항상 그렇지만은 마음에 차지는 않아요. 뭐 어느 날은 좀 마음에 차는 날도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차면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겠어요. 뭐 이번 주에 잘 해봐야 되겠죠. 점점 얘기가 고갈된다. 할 얘기가 별로 없어. 나 요즘 뭐 정치 쪽도 별로 관심이 없고 좀 사람이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오로지 경마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사람이 삶이 뭔가 좀 딴가 좀 재밌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뭐 그냥 하는 일에만 좀 이렇게 치중을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살아나가다 보니까 뭔가 좀 매너리즘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한 뭔가를 한번 해야 하는 게 좋은데 언제 한번 좀 이벤트 같은 걸 좀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 2-3명 초청해갖고 방송 한번 같이 한번 찍어볼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기수 한 명을 좀 섭외를 해서 요즘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기수들 많이 나오던데 왜 내 방송을 안 나와주지? 몇 명 섭외해갖고 한번 방송에 한번 나와달라고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조기사님이라도 어떻게 한번 초빙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 뭐 경마만 잘 되면은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번 주도 아주 재밌는 경마가 될 수 있도록 한동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얘기도 별로 없다. 빨리빨리 뭐 경마 얘기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공제대결 출발할게요. 2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 26, 8, 9, 11, 5개예요. 9경주가 더 봐가면 인생 붙여고요. 제주경마는 4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통장 문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일찍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마을 공고로 보내주시는데 에이스 경마나 뭐 코리아 레이스 검빛 사이트에 가시면 제 통장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입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060 300-7766 핸드폰 결제 가능하세요. 060 300-7766으로 신청하시면
뭐 부가세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하루 종일 문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 음성정보 열심히 녹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대원의 씩씩한 목소리 듣고 싶으시면 나는 네 문자보다는 목소리가 좋아. 뭐 음성정보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자, 한대원 음달표정 방송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한대원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한대원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직접 만나본 기수는 김동수 기수. 젠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김동수 기수입니다. 말도 이쁘게 하고 생긴 것도 잘생겼죠. 굉장히 동안이에요. 나이도 좀 있는데 이제. 그리고 항상 깍듯하고 사람이. 제가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좀 솔직한 기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성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안 좋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조금 말 기수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김동수 기수가 능력이 없는 기수가 아닌데 뭐 말탈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여간 이번 주에 말은 몇 마리 안 타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마필들, 뭐 조기했던 마필들, 뭐 우리 타봤던 마필들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몇 마리 꼽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는 마필은 사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3번마 황금스타. 뭐 얼마나 인기를 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여준 게 너무 없죠. 발주도 좀 느리고 좀 둔한 모필인데 자세도 좀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지난 4월 27일 날 안말 경주 편성에 나와서 여기저기 뭐 바닥권입니다. 샌드위치까지 되면서 막 들렸고요. 가뜩이나 느린데 방해까지 받으면서 더 느려졌고. 직선에서 이제 외곽으로 빼서 한번 채찍을 대보니까 의외로 스피드가 좀 뭐랄까 늦발동이 걸리면서 빠릿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동수를 만나서 직접 물어봤는데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좀 잡혀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진 않는데 이제 경주마로서 예전에는 뭐 어떻게 뛰어야 될지를 잘 몰랐다고 한다면 뭐 호흡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매끄러워지면서 잡혀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결 더 나아진 건 맞다.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말을 해줬습니다. 뭐 워낙에 발주가 좀 안 되는 유형이잖아요. 늦발동에 걸리는 마필인데 뭐 잠시 후에 본전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편성 자체가 뭐 능력마가 있는 경주가 아니다 보니까 황금스타가 늦추입으로 입상을 한다 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할 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까지는 좀 비인기권이었었지만 이제부터는 황금스타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배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필은 성장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는 거. 뭐 아직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기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경주의 3번마 황금스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마필은 구경주에 출전을 해요.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죠. 바로 이번만 미스터 터너입니다. 저희는 미스터 터너 가지고 몇 구라를 했죠, 사실. 제가 이거 16전 동안에 뛰면서 한 번에 우승과 세 번에 입상을 할 때마다 거의 적중에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배당이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그만큼 저하고는 좀 인연이 좀 많은 마필인 건 맞고요. 벌써 이마필이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와서 3등급까지 올라온 거 왔는데 사실 뭐 성적이 아주 좋았던 경주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모래를 잘 맞지 못하다 보니까는 끝걸음에서 보여주는 탄력이 상당히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마필 항상 주행을 할 때 보면 조금 더 서둘러서 경주를 가로질러서 외곽에서 중간 무빙을 뜬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필을 좀 북돋아주면 모래를 피해서 의외로 걸음을 한 발 발휘했던 김동수 기수는 직접 조교를 해보니까 마필은 칼칼하대요. 네, 나쁘진 않은 모습이고요. 또 자기가 동영상을 돌려보니까 모래를 워낙에 못 맞으니까 그것을 잘 이용해서 타면은 의외로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눈치가 있더라고요. 뭐 제가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이긴 한데 과연 이번 미스터 터너를 어느 만큼 인정을 할지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의 상태로만 놓고 본다면 미스터 터너도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다. 워낙에 바닥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마필 자체의 자원이 지난번에 또 김동수가 타봤고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좀 더 나은 경주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체크해놓았다가 복병 마필로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마필은 바로 11경주입니다. 한대원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기도 하고요. 바로 실마 스피드 청룡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하만식 기수가 선입권에 갖다 붙여서 3월 달에 의외로 끈끈한 걸음을 보였는데, 당시에 뭐 착체가 거의 없었긴 했지만은 이 걸음으로 치는 모습을 보여서 계속 좋다고는 안 봤는데, 지난번 경주 때 이 걸음을 보면은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선입권에 가담을 하면서 직선 한 발도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는 없었지만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입상한 것이 아닌가, 우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4km 감량이고 일단 현재 상태는 좋다고 합니다. 뭐 스피드 청룡이 승급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성적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마필의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제가 메인 승부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레이스가 결코 좀 이렇게 호락호락한 레이스는 아니에요. 또 상위군의 경주기도 하고, 또 경주거리까지 1400이기 때문에 과연 스피드 청룡이 얼마만큼 힘을 낼 수 있을지는 뭐 뛰어봐야 알겠지만, 마필의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지금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뭐 역시 복병감이죠. 뭐 저는 그렇게 세게 안 보는데, 어쨌든 혼자 나중에 뭐 한 발이 좀 무너진다면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컨디션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서 배팅권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괜찮아요. 오늘 내용 자체가 김동수 기수가 이야기한 그 마필 중에 3마리, 4경주에 3번 황금스타, 9경주 2번마 미스터 터너, 실버경주에 실용화 스피드 청룡까지 약간은 비인기권의 마필들이니까 뭐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뭐 선복승식이나 아니면 뭐 배팅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달에 직접 만나와서 코너는 정리하겠고요. 본 예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들이 추천했고요. 똥말이죠. 뭐 편성 자체가 뭐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뭐 국산 6등급의 별정 A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간식에 관한 마필이 한두 마리가 있어요. 일단은 뭐 실마 퀸스트리트. 데뷔전 때 입상을 할 때만 하더라도 4세에 데뷔를 했죠. 워낙에 늦게 데뷔를 했고 갈 길이 먼데 빨리 상각을 벌어야 됐는데, 워낙에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는 쥐어짜서 입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얼레벌레 팔립니다. 결국은 성적을 내지를 못하고 걸음도 계속 좋지는 않았었죠. 여전히 편성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지난번 경주 때부터 혀끈을 묶고 나와서 이제 과다 채찍을 나왔는데, 중위권에서 안쪽 붙여서 밀어오면 탄력이 좀 밋밋해요. 근데 뭐 물론 지난번의 편성도 뭐 그다지 강하진 않았지만 이번 경주는 더더욱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조교사 입장에서도 분명히 욕심을 내볼만 할 겁니다. 뭐 뚜렷하게 능력 있는 마필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퀸스트리트의 기본적인 걸음만 놓고, 이게 한 1200m인데 한 1분 한 14초 때만 뛰어도 15초 때? 그 정도만 뛰어도 충분히 입상을 할 수 있는 걸음이니까, 아니 경주니까 11번도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에서 한번 달려라 속보예요. 자꾸 마필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15조가 계속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입상권의 정상으뜸, 뭐 달려라 속보고 달려라 뭐였죠? 제가 그것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적중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5조가 지금 2019년도 들어서 1승이 없어요. 우승한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아서 15조가 좀 꺼져 있는 건 맞지만, 이 마필의 마방에 또 분위기가 있어요. 으쌰으쌰 또 해서 또 조금씩 상금 벌고 하면 걸음도 나아지는데, 아마 그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번 달려라 속보도 지난번 경주 때에도 끝걸음을 보여줬고, 보여준 걸음 자체가 좀 밋밋하긴 했지만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을 시켜줬거든요. 편성도 약체의 편성이라는 점에서 가장 한번 재밌게 보는 마필에서 한번 달려라 속보고요. 시온마 쿠카켓은 외곽으로 밀려있지만 데뷔전 때 걸음이라고 한다면 편성이 더 약해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밋밋한 마필인 건 맞고요. 주행검사 때는 좀 밀어서 선두권을 가담을 시켰는데, 지난번에도 10번 게이트, 이번에도 또 12번 게이트예요. 게이트발에 좀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말이. 마필 상태 나쁘지 않고요. 자, 문제는 엄마 사이먼 퀸이죠. 뭐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문세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2월 16일 날 데뷔했을 때는 그냥 버티는 정도였었고 3월 16일 날 늑발하면서 의외로 꾸준히 미니가 올라오기는 해요. 마방에서도 어느 정도 상금벌이가 될 수 있는 편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문세영을 불러드린 거고요. 조교는 안 했기 때문에 뭐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잘 파악하고 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문세영이라는 기수의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 문세영 기수는 다 알아요. 이렇게 편성이 짜여지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하고 선행을 갈까 아니면 뭐 참고 탈까 또 앞에 다른 마필의 능력이 어떨까를 전부 다 분석을 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그러니까 추론입니다. 뭐 사이먼 킨이 뭐 조개 때 너무 좋아서 이 마필은 오겠다가 아니라 기수발로 한번 밀어붙여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만에 하나는 혼전화 중에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제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편성 자체는 너무나도 호락호락하고요. 한 발을 써도 해서 이상할 거 없고 이마 최강 다이아가 좀 문제인데 은근히 탄력이 있어요. 이게 선유권에 전결하고 지난번에 참패인데 너무 또 몰아대면 또 안 뛰는 마필이고 또 이렇게 기복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 전개적으로는 상당히 좋죠. 선행까지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뭐 최강 다이아까지는 그래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경주 좀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달려라 속보를 가장 관심권에 봅니다. 4번과 11번을 가장 관심권에 보고 2번, 5번, 12번 이러한 마필들도 충분히 편성으로만 본다면 경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어요. 12마리 중에서 뭐가 들어와도 경주 자체의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경주라는 점에서 조금은 더 배당권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내가 지쳐있나 보죠. 신기하네. 하다 보면 또 풀리겠죠. 네. 자, 서경만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로 1000m고요. 12만의 아필이 주됐는데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나 그냥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뛰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난번 경주 때 그냥 거저 올 줄 알았는데 실전에 나가보니까 불빵이야. 근데 그걸 의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쩍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조교도 좋았었고 실전에서 너무 바닥을 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등한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필이 뛸지 안 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그 마필의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컨디션 자체가 올라왔는지가 중요한데 한대건이는 직접 만나고 듣고 왔기 때문에 약간은 덜덜하게 팔리지만 이번 경주 한대건이가 충막감으로 세우고 승부할 마필이 있습니다. 인기권에서도 옥석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이 마필이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얼레벌레 뛰는 건지 이런 모든 것까지 분석을 하고 이 경주는 붙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한대건이가 노림수를 가지고 가는 강력한 충마가 있기 때문에 배트에 대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는 마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마필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현장 컨디션까지 보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2경주 한대건이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000m고요. 12만의 아필들이 출전하는 현장입니다. 좀 약간은 우열이 들어갔죠. 빅토리 메이 지난번에 이마필 놓고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스피드웨이과 적중에 성공했는데 배당이 너무 없었어요. 1월 19일 날 경주에서 이제 왼쪽 등자에서 발이 빠지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문성혁 기수를 만나서 한참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빅토리 메이를 조교했던 문성혁 기수는 좀 다리 쪽이 좀 안 좋아서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완벽하게 조교상으로 준비한 건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주를 치를 수 있게 준비를 했고 조교를 마치고 보니 뭐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충분히 입상권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인터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마방에서는 역시나 뭐 입상권 진입을 하니까 문세영 기수를 불러드렸고요. 54kg의 중량이긴 하지만 빅토리 메이는 뭐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중량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역시나 뭐 발빠른 마필들이 크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단독 선행으로 이번 경기도 1순위 여지가 상당히 높죠. 뭐 다리 쪽이 워낙에 베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좀 불안감은 있지만 뭐 하위군 경주의 1000m이기 때문에 5번을 빼고서 생각한다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8번 캡틴 베스트는 좀 웃긴 마필이죠. 3월 22일 날 주행검사를 1분 3초대로 통과를 해요. 선유권 정도도 좋았고 순발력도 있었는데 콘추인도 안 하고 여유 있게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4월 14일 데뷔전 때 얼레벌레 팔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참패죠. 참패 정도가 아니죠. 뭐 능력 부진을 당하면서 말이 아예 안 뛰었으니까 정말 한심하게 뛰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5월 17일 날 그러다 보니까는 재주행 검사를 받아요. 능력 미달로 인해서 재주행 검사인데 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마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주행 검사 때는 어느 정도 여력을 보였는데 실전에 나가보니까 주행 검사에 반도 못 뛰는 거예요. 주행 검사 기록이 1분 3초대인데 실전에서 1분 6초 능력 부진. 참 이건 뭐 알다가도 모를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뛰는 가락구가 주행검사 때는 1분 3초, 1분 2초대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포기하기는 이른 마필이고요. 기껏해야 1전 치렀는데 기본은 뛰었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역시나 관심은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빗사이어는 뭐 박은원 기수 이탈이 좀 틀어지면서 밀고 나와서 선행을 나갈 수 있었고요. 결선 전방 탄력도 좀 나와주고 있어서 약간은 좀 또라이 같은 기질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선행을 택도 없죠. 그래서 선행을 오면 빅터미가 가기 때문에 과연 모래를 맞고 비사인이 얼마만큼의 걸음을 보여줄지는 뭐 조교 때는 큰 문제는 없지만 실전에서 좀 검증이 돼봐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할 필요는 있겠고요. 3번 미라콜프는 끝걸음 한 발에 있는데 공백길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고 9번 논스톱 핸님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어요. 뭐 걸음발이 뭐 믿음감이 간다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상태는 나아지고 있고 다른 마필들은 뭐 크게 눈에 띄는 마필들이 없네. 파크데이가 별 특징이 없어 말이에요. 머니캣도 마찬가지고. 일단 5번 빅토리 메이를 중심에 놓고 뭐 2번과 8번이 어느 정도 인기권을 분산할 것 같은데 저는 8번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빗사열은 이제 따라가는 전개에서 얼마나 건우 보일지 이번 경주가 검증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큰 배당보다는 인기권에서 그리고 혹시라도 현장 컨디션이 너무 좋은 마필이 있으면 현장에서 한번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대상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금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9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제가 뭐 직접 나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3번 황금스타. 뭐 마필이 자력 입상보다는 편성이 워낙에 약하니까 뭐 안 될 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번 화이트퀸을 임기영 기수를 만나봤는데 말을 좀 애매하게 하니까는 뭐 뭐라고 평가를 하기가 좀 그런데 주행검사 모습만 보면은 나쁘지 않았죠.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뭐 두세 번 밀어주니까 더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가 봐요. 어린 티가 좀 있어서 어떨지 이렇게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세마 경주를 출전할 예정이었었죠. 근데 이세마 경주가 깨지면서 이렇게 편성이 좀 짜여진 건데 1300m를 도전을 해요. 1000m도 안 나고 1300을 나왔기 때문에 뭐 선행을 갈 수는 있죠. 안쪽 게이트에 있죠. 또 워낙에 느린 마필이라는 점에서. 근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전에서 검증이 돼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은 팍스 레코드는 뭐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550km예요. 뭐 말이 원치 둔하죠. 그러니까 게이트를 넣어놓으면 정말 꽉 찬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인지 발주가 안 좋아요. 보폭은 상당히 크죠. 컴파스가 크다 보니까 550km니까 뭐 다리 당연히 길 거 아니야. 그래서 막판에 끝걸음은 보이지만 발주가 워낙에 안 되니까 일본 게이트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세라 여자는 너무 누추입하는 스타일이고 8번 투더 빅토리가 지난번에 올라온 거로 보였죠. 뭐 쥐어짜고 걸음이긴 한데 뭐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충막감으로는 실전을 경험한 8번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9번 명바질주는 뭐 이런 편성에 써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많이 좀 기복이 있죠. 지난번에 인기리만 팔리고 1700m 37인데 1300m로 거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낫다고 보고요. 올라오는 끝걸음도 있으니까 그래도 실전을 경험한 필요한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지 않나. 8번은 유승환 기수는 사실 이렇게 확실하는 건 아니에요. 워낙에 뭐 보여준 걸음도 그렇고, 뭐 경주력이 뭐 굉장히 좋은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편성으로 본다면 그래도 8번을 쥐어 짠다 하더라도
가죽으로 벗긴 한이 있어도 입상권이 유력하지 않나. 8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3번, 9번 세 마리 앞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야 되는데 배당판도 아마 그렇게 팔릴 것 같아요. 배당판에서는 뭐 바람이 불어서 2번을 중심에 놓고 팔릴 여지도 있지만 그래도 좀 불안한 것보다는 8번이 좀 더 낫지 않느냐. 8번 마필이나 3번 마필 두 마필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극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필이 주저했고요. 일단은 뭐 돋보이죠. 이번만 인디레이디가 매번 가서 깨지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뭐 그런 대로 앞의 상태는 나쁘지 않았었고요. 안말경주 편성에 지난번에 나와서 선행을 주도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우대령에게 잡혔는데 뭐 착차가 크지 않았었고 더욱더 약체 편성에 또 부산에서 올라온 서승훈 기수가 워낙에 말을 잘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뭐 단독 선행이 워낙 유력시되지 않습니까? 다른 마필이 결정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래서 2번을 놓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3번 정상만사가 제일 땡기는 마필이에요.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다른 마필들의 결정력이 이렇게 좋은 마필들이 없습니다. 뭐 엑스블레이드도 사실 뭐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고요. 7번도 그렇고 쉬머 3명 스톰은 선행 가야 되니까 말장 꽝이고. 그래서 3번 정상만세가 좀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쓴다면 지난번에는 3차기였지만 이번에 입상권에 한번 도전해볼만 하다가 보여지고 3번 태풍 아이즈는 이미 뭐 제가 매번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마필인데 인기가 팔려도 여전히 깨지고 있죠. 편성은 항상 똑같은 약체 편성 흘러 나오다 보니까 또다시 인기권인데 항상 뭐 안 될 건 없지만 믿음감을 주는 마필은 아닙니다. 다리 쪽에 원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엄마 엑스블레이드도 대안으로 팔리지만은 항상 늦발동이기 때문에 선입권에 가담을 시켜도 또 밀리고 또 중간에 또 늦발동은 올라오고 참 진상 중에 또 개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편성은 잘 만난 건 맞지만 항상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지금 뭐 새로운 캡틴도 최근에 조금 나아진 모습은 있어요. 순발력 빠른 마필들을 만나다 보니까는 좀 졸전인데 뭐 빠른 마필이라 해봤자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캡틴의 입장에서는 욕심을 내볼 만하죠. 다만 이제 김종준 기수가 월요일날 조교 중에 낙마하다 보니까 이 컨저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교 중에 한 1m 70, 60대는 높이에서 떨어져서 낙마했기 때문에 몸이 어디가 조금 안 좋으면 경주마를 추진하는데 쉽지는 않겠죠. 뭐 괜찮으니까 나오겠지만 당일날 김종준 기수는 기수 교체가 될 여지도 오늘 제가 김종준 기수 만나봤거든요. 기수 교체가 될 여지도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필 능력만 놓고 본다면 출마 새로운 캡틴이 도전력이 있죠. 시머 3명 캡틴은 선행을 가야 띄워주는데 12번 게이트예요. 이번만 인디레이드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이점도 있고 12번은 뭐 지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압도적인 충막감이죠. 이번 인디레이디. 오늘도 인정을 하고 2번은 인정을 하고 후차권에서는 3번마 정상만세 7번 새로운 캡틴 두 마리 앞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4번, 5번은 매번 그 타령이니까 반신반이고요. 자, 서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원의 두 번째 서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5번 문학인어 때문이에요. 데뷔전에서는 추돌을 하면서 안장에 돌아갔죠. 그래서 제대로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었다고 보고 4월 13일 날은 임기영 기수가 출전 중에 한 2개월 정도 됐었는데 선행을 강력하게 축을 하면서 결선 전방에서는 대군 천안함 마필인가요? 넘어가면서 마필이 급격하게 걸음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마필이 넘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원체 지구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당시엔 1300, 이번엔 1200이에요. 뭐 버텨도 할 말은 없지만 끝거는 자체가 상당히 날카롭지 못했다는 점에서 뭐 문학인어가 강력한 축이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분명히 빈틈을 파고들 만한 마필이 있고요. 문학인어가 선행은 가겠지만 또다시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지 않느냐. 그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비하인드가 있는데 일본과 탐플라잉은 서인석 조교사를 만나보면 원래는 다시바 기수가 조교를 했죠. 부산에서 올라와서 하루 타려고. 근데 다시바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출마 투표장에서 다시바 기수에게 52kg짜리 말 타라고 했더니 안 탄다고 했어요. 자기가 체중을 빼기 힘드니까 대단경주도 앞두고 그래서 52kg 안 탄다고 했는데 원래 다시바 기수가 최저 중량이 52kg죠. 근데 못하는 걸 보면 말이 정말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수가 적용을 해보고 너무 느낌이 좋으면 바로 상금을 벌기 때문에 정말 억지로라도 타게 되죠. 내가 조금 더 빼지 뭐 살을 이런 욕심이 좀 생기는데
결국은 지가 안 탄다고 했으니까 조개보고 뭔가 안 좋은 게 생각이 드는데 주행검사 모습은 상당히 좋았어요. 여력도 있었고. 그래서 마방에서는 어떻게 또 문세영 기수가 짬이 나서 성인수 쪽에서 얘기로는 한 경기가 비었다고 해요. 그래서 덜컥 문세영 기수를 기성을 시켜놨는데 게이트 조건도 좋고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뭐 기수만 문세영이지 원래 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다실바 기수가 52km 못한다고 팽을 한 걸 보면 조금 찝찝한 맛이 있어요. 이거 뭐 딱 디케이어 나리는 주행검사 모습은 좋았지만은 조교 때의 모습은 조금 그렇고요.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한 대가 충막감이 있습니다. 뭐 신마들 2마리를 놓고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막 문학인어도 여차하면 부를 수 있다. 오막 문학인어가 정확하게 강력한 충마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 경주는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가 생겼죠? 승부할 만한 이유도 생겼고요. 5번을 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한 대는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한 대가 시원하게 붙어볼 수 있도록 현장 컨전 본 후에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금화 7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문제는 라운스톰이죠. 지금 두 번의 경주, 그러니까 데뷔전 때 입상, 그리고 두 번째 경주가 우승, 세 번째 경주가 우승인데, 사실 불안불안하죠. 지난번에 이혁 기수가 탔던 3월 30일 날 경주에서도 제가 상당히 불안하게 봤거든요, 이 마피를. 조교 내용도 안 좋았었고, 뭔가 좀 맹한 듯한 느낌? 근데 의외로 마필이 선행을 가니까 그냥 뛰어버리더라고요. 뭐, 앞에 도망가 버리니까 더 걸음이 나온 것도 있는데, 다른 마필들이 좀 못 올라온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선행입니다. 워낙에 뭐, 전형적인 선행형의 마필이다 보니까 선행을 가는 게 낫고요. 선행을 가면은 기대 이상 뛰어요. 1200m라는 경주 특징이 있고, 지난번 때도 맹했지만 이번에도 맹해요. 그래서 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불안불안합니다. 라운스톰이 언젠가는 조만간에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들어서, 선행을 성공한다면 뛰겠지만, 선행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아예 졸전 중에 졸전을 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다 고만고만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실만 피렌체일이 가장 나아요. 피렌체일은 뭐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도 아니고 따라가다가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2착 승급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4kg의 감량이 있어요. 너무 감량의 이점이 좋다는 점에서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조금만 더 발휘한다면 전개적인 이점도 있죠. 뭐 4번이 나가든 2번이 나가든 뭐 5번이 갖다 비비든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이 금화선도 있고요. 이 마필들이 비벼버리면 가장 정규의 조건으로는 실원이 가장 나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11번을 놓고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번 서울키는 늪발동, 8마 백선들 매번 그렇게 뛰고요. 7번 백상포스는 살아난 건 맞는데 약간은 좀 선행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죠. 근데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3월 라운스톰을 놓고서 승부를 해보고 싶은 경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7경주에서 주목해봐야 할 마필은 바로 11번마 피렌체일이 되겠습니다. 유승환 기수도 만나봤는데 마필 상태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충분히 견뎌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7경주는 11번마 피렌체일에 이따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너무 4번 쪽에는 치고 조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더 뛰겠죠.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마필들은 조교가 안 되면 제대로 못 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설교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다원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3번마 청계성이 굉장히 능력마인 것처럼 팔리고 있죠. 제가 오늘 하만식 기수를 직접 만났는데 예전에 하만식 기수가 이제 꼬마 기술 때 뭐 초강대공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얘기하니까 둘이서 잠깐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에 말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게이트의 하만식은 정말 무적이었다라는 평가를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중견 기수가 된 하만식 기수를 보면 이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노련미가 느껴집니다. 말도 상당히 잘해요. 정말 예상가에도 잘할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것까지는 잡설이었고요. 자, 청계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청계성이 언제부터 능력마였습니까? 한대건이가 청계성 잡아먹었었죠. 인기 6위를 팔릴 때의 승부에서 먹었고요. 지난번에 인기마를 팔 때 이번에 인기마로서 제 몫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아진 건 맞아요. 주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좀 늦발동이 걸리고 뭐 지랄하고 막 이랬던 마필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주행이 많이 매끄러워지면서 뛰는 건 맞지만 언제 청계성이 이 정도로 인기를 끌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이런 말 아니었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번 경주는 함정이 있어요. 편성은 약하니까는 청계성이 머리를 칠 수 있는 상황도 맞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청계성이 깨질 수 있다는 것에 염두를 두고 이번 8경주를 한대건의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대안을 찾아야겠죠. 한대건이가 지금까지는 개무시했지만 이번부터는 관심 가지고 만져주고 빨아주고 해야 될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과감하게 한번 충분히 세울 생각이고요. 3번 청계성이 들어오면 우리 본전만 합시다. 뭐 청계성을 아예 빼고 승부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못 믿고 청계성을 놓고 하신다면 절대 충만은 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8경주. 3번만 청계성 믿지 못하겠다. 한대건 승부해보겠습니다. 8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9경주 넘어갑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의 한대건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리 1000m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5번만 3경주입니다. 설마 킹손이 이번 경패턴의 충만감이에요. 저는 이견 없습니다. 8번은 그냥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헤이브로 드래머는 기본적인 걸음은 있습니다. 8번을 놓고 11번, 12번. 속속번 12번만 헤이드리머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4경주 출발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번 뭐 레이징 엔젤은 경쟁력이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10번은 리치루즈가 마필의 범위도 더 나아졌기 때문에 10번을 놓고 10번 놓고 2번. 그다음에 투고 왕권이고요. 2번 베이징 엔젤과 10번 리치룰즈 그리고 경주거리 1800m 스포츠 경향배 로드티즈와 챔피언 10경주입니다. 우마 썬더라이트도 초란만에 상대가 좀 약해졌어요. 실버 울트라로켓은 부담 용량이 해결됐기 때문에 11 놓고 5번, 8번, 9번. 5번 11번으로 바뀝니다. 5번 11번 13번 제가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미스터 터너가 출전을 해요. 뭐 미스터 터너가 모래를 좀 못 맞으니까 항상 중간에 끌고 나가야 되는데 김동수 기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탈 수 있습니다. 뭐 복병감 정도? 충막감은 좀 따로 있죠. 현장에 가면 어떤 별이 팔릴지 모르지만 마방의 조교사 얘기로는 이미 상승세를 탔다라고 얘기하는 마필을 좀 더 주목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경주의 내용을 들으니까 말은 좋았는데 발주한 이후에 좀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 사고에 대한 비하인드도 한대건 알고 있어서 그 마필이 이번 경주 또 선전할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왜 이 마필이 인기가 실리고 졸전이냐, 왜 이 마필이 인기가 실리고 선전이냐, 그리고 과연 앞으로의 행보가 조금 더 나을 마필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한대건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한대건의 놀라운 정보력 잘 활용해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울 뭐 구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마 10경주 넘어갑니다. 일단은 가장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구마 스마트파크예요. 뭔가 좀 주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뭔가 좀 타이밍 잡기가 애매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스마트파크는 좀 꾸준하게 뛰어왔습니다. 뭐 바닥을 기었던 경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제 몫을 했고요. 착수권에 진입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탕자들이 좀 강하지 않았을 생각이 들고 이번에 편성도 약해져서 가장 좀 관심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닥판의 인기 마필은 8번 원더풀 챔피언일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의 비하인드는 이 원더풀 챔피언이 우승한 기세가 당시에는 썩 베스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승까지 할지는 몰랐는데 의외로 마필이 더 뛰어주면서 우승을 했고요. 당시에 컨셉이 베스트가 아니었다면 이번엔 컨셉이 더 좋아졌어요. 느낌은 더 좋은데 이게 좋아지니까 들뛸 것 같은 그런 애매한 마필? 워낙에 기복이 있었던 마필이라서 뭔가 찌찌한 맛은 없잖아 있어요. 근데 뭐 편성은 워낙에 약체니까 원더풀 챔피언이 뭐 선입 편안하게 정기에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어서 버릴 수는 없겠고요. 10번 뭐 황금비상은 허구한 날로 취입이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뭔가 바닥에 누워있고 뭔가 올라오면 황금비상이기 때문에 매번 그 취입에 대한 타이밍을 못 잡아서 올라오기는 와. 뭐 날라온다.
오긴 오는데 그게 결승선에서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마필인데 편성은 잘 골랐죠. 또다시 늦발동은 걸리겠지만 무시할 수 없겠고. 이번 센터포바는 승급을 했기 때문에 마필 좀 둔한 마필이고요. 한두 번은 지켜보고 싶고. 문제는 5번 테마 등급과 6번 반야동행이죠. 이 두 마필은 공이 1등급에 올라갔다가 강급 처리가 됐기 때문에 뭐 나이는 6세, 뭐 5세 조금 한계형, 예, 1등급에서는 한계형이었었죠. 근데 하위군으로 내려와서 나름대로는 준비 과정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5번 테마 등급은 감량 기술까지 기용을 하면서 경주의 편성을 좀 더 자기한테 유리하게 맞춰놨어요. 과연 1등급에서 또 뛰어오던 가락구를 하위 등급에 내려와서 보여줄 수 있을지 규칙가 좋은 때입니다. 3번 허니버터 니노가 선행을 추구할 여지가 있죠.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는 점에선 선두권에 나서면 조금은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따라가서는 답이 없는 마필이죠. 6번 반야동행은 늦추기 바라는 마필이고. 그래서 원래 충막감 8번 원더풀 챔피언이 맞는데 한대원은 이번 10경주를요. 9번 스마트파크를 좀 한번 세우고 과감한 도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인기마가 뿌려도 할 말이 없는 경주고 강급 때려내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도 추진이 부딪히는 마필이 많아요. 9번 스마트파크는 차분하게 그걸 지켜보다가 멀로 기수의 능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금만 11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한대원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본 야오 썬더캣이 이번에 시험 무대에 든 거죠. 천사임 같아라는 경주 거리고 항상 선행을 갔을 때의 경주력이 좀 더 나아진 마필인데 발빠른 마필이 몇 마리가 있어요. 뭐 에이스 솔롱고라든가 뭐 사마 해우 이런 마필들이 발이 빠르다는 점에서는 뭔가 야오 썬더캣을 놓고 하기에는 좀 찝찝한 맛? 이런 맛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대간에 노림수의 마필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 만나봐서 꺼내봤을 때 실용화 스피드 청동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 더 보여줄 거림이 있다고 봐요. 이 마필이 가장 잘 탈 수 있는 경주의 조건 그것을 기수가 인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한대건이 직접 만나고 왔던 기수와 조교사의 내용도 있고요. 한대건이 분석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설경마 11경주는요.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한대건 더욱더 심사숙고할 겁니다. 11경주까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는 정리하겠고요. 오늘 5개의 승부처예요. 2, 6, 8, 9, 11, 2, 6, 8, 9, 11,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4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보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에는 YTN에서 하는 경주 있어요. 일요일 경마 녹화해놓을 테니까 많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